자, 볼게요. 교과서 541페이지죠? 541페이지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에서 아래쪽에 계약의 성립 요건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체크, 2번 체크,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543페이지예요. 543페이지 보니까 맨 위쪽에 이번에 청약과 승낙 나와 있죠. 계약이 성립하려면 합의가 돼야 된다. 즉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1번 청약 보니까 아래쪽에 가로 2번 청약의 요건 나와 있죠. 청약의 요건 별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갑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갑이 이 집을 팔겠다라고 청약을 합니다. 예컨대 5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청약을 하는 사람은 갑으로 특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갑의 이름이 예를 들면 신대운이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청약을 할 때 이 청약자 이름이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갑이 청약을 할 때 청약을 받을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청하는 거니까 청약의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요.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든 아니면 불특정 다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친구 을에게 팔겠다라고 했어요. 청약의 상대방 특정되어 있죠. 그런데 갑이 자기 집을 팔겠다라고 인터넷에 물건 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청약을 한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이죠.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인 상관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키워드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인 상관이 없다는 것.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가로 4번에 청약의 효력 나와 있죠. 별 하나입니다. 청약의 효력에서 그 아래 111조 법조문 있죠. 그리고 527조 법조문 있죠. 이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111조 1항 도달한 때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봐보세요. 청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최소한 상대방에게 당연히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 기억합니다. 그 다음 2항 발송했어요. 그런데 사망 제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미 살아있을 때 발송을 했고요. 이미 행위 능력이 있을 때 발송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사망을 했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을지라도 의사표시 그대로 효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527조에 보니까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도달했어요. 이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의사표시가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요. 이 을은 갑의 의사표시를 믿고 계약 체결 준비를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마음대로 이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믿고 계약 체결 준비를 들어간 상대방 을이 보호 안 되겠죠. 따라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고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이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서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을 구속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545페이지네요. 545페이지 맨 위쪽에 보니까 2번에 승낙이 나와 있습니다. 승낙 관련해서 그 아래쪽에 가로 1번, 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묶어서 별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이 집을 내가 너에게 5억 원에 팔겠다. 살 마음 있으면 나한테 확답을 해달라라고 청약을 했습니다. 을에게 도달했습니다. 즉, 이 을이 청약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 경우 청약을 받은 사람은 승낙을 할지 승낙 안 할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은 계약을 체결할지 계약 체결 안 할지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승낙의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을 때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가 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가로 2번에 승낙의 상대방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랬죠.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승낙의 상대방 있죠?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승낙은 오로지 누구에 대해서만? 청약자에 대해서만 해야 되겠죠. 따라서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로 2번에 승낙의 상대방 별 하나. 그래서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로 4번에 승낙 적격 문제가 나와 있고요. 528조 법조문 나와 있죠. 별 하나입니다.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일단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을 너에게 5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하는 모습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띠고 있어요. 즉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하고 승낙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승낙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이 집을 내가 5억 원에 팔겠다. 살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늦더라도 1월 3일까지는 확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확답을 해달라 이 말은 승낙 기간을 정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 의사표시가 상대방 을에게 도달됐습니다. 청약 의사표시가 상대방 을에게 도달됐으면 청약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언제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냐면 1월 3일까지 승낙기간까지만 청약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승낙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체결되려면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승낙 기간까지 승낙의 통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승낙 기간까지 승낙의 통지가 들어갔을 때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됨으로써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승낙 기간이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을이 승낙의 통지를 늦게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승낙의 통지가 도달이 됐는데 1월 5일 날 도달했습니다. 승낙기간이 지나서 도착했다. 우리가 기차 있잖아요. 기차 시간이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 도착했어요. 이걸 연착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승낙기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을 연착됐다라고 해서 연착된 승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겠다라고 응했지만 연착이 됐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연착됐을 경우에 과연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보낸 청약의 의사표시는 승낙기간까지만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승낙기간이 지나버리는 순간 갑의 청약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청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1월 5일 날 승낙은 있지만 청약이 없잖아요. 청약과 승낙 합치가 안 됐잖아요. 따라서 계약 성립할 수 있어요? 성립할 수 없어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일단 승낙으로서 효과는 없다. 그 말은 일단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승낙했다는 이야기는 계약을 체결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을 체결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볼 수가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갑이 늦었지만 내가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때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승낙기간이 1월 3일입니다. 우리 승낙